저 마이홈 2025님이 슈퍼챗을 싸주셨어요. 당을 흔드는 정청래는 사퇴하라. 굉장히 특이한 슈퍼챗을 싸주셨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태는. 제가 어제 이제 쭉 아침에 방송할 때는 뭐 양당이 비슷비슷한 정당 둘이 합치면 좋겠네. 그래서 라이브 폴도 돌려보니까 81%가 찬성하는 걸로 나와서 분위기 좋은가 보다라고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와 장난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이 과정, 그러니까 뭐 합당 문제는 차치하고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제 취재한 최고위원은 어떤 표현까지 하시냐면, 근데 이거는 옮기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심해서 이거는 명예훼손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는 있어요. 누구 맘대로. 아니, 뭐 그런 거보다 요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세요 워딩이. 내일 출판기념회라 오늘 되게 바빠요. 되게 바쁜데 원래 뭐 준비하느라고 바쁘긴 한데 뭐.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여기저기 막 전화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언젠가는 합치겠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합쳐야겠지 하지만. 근데 결국은 뭔가 일을 할 때는 그 절차도 있고 그쵸. 시기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그게 있잖아요. 네. 이걸 뭐 총론 강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거는 뭐 개인 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저도 약간 의외였어요. 이게 왜 지금 하지? 왜냐면 하필이면 코스피 5천. 뭐 이재명 지금 뭐 코스피 5천도 있지만 네. 지금 많잖아요. 한덕수 뭐 1심 선고도 있었고 있었고, 기자회견도 있었고 기자회견도 이렇게 있었는데 타이밍은 충분히 아마 잡을 수 있고, 가장 아마 최고위나 의원들이 반발하는 거는 20분 전에야 그냥 통보하듯이 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조국당 쪽에는 미리 얘기하고 거기 맞아요. 최고위원들도 미리 했는데 네. 정작 이쪽에서는 최고위원들끼리는 네. 수기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의총까지 거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도부에서는 사전에 얘기가 되고 이런 거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 전날 또 청와대에서 오찬도 했으면 네. 그때라도 또 얘기를 했으면 되잖아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지금 어쨌든 뭐 보수도 결집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한번 결집해보고 조국 혁신당과 뭐 어쨌든 합치긴 해야 되는데 그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 정도 맞아요. 얘기하고 괜찮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서 반대, 합당 안 돼 이럴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제가 봐도 잘 조금 그래요.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결론은 불신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 안에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는 뭐 내가 얘기하는 순간 이거 퍼진다. 그래서 극비리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른 최고위원들은 보안은 무슨 보안? 내가 그래도 선출직인데, 내가 당의 지도부인데, 아니 세상에 이거를 20분 전에 통보하는 게 말이 돼? 이제 이런 불쾌감. 그러니까 어떡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보안 때문에 그랬다고 하던데 이게 군사 작전이 아니잖아요. 양당 간의 합당이 계엄이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군사 작전 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게 있으면 이른바 군부를 피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예열을 해서 저쪽 뭐 합치는 거 아니야? 뭐 누구나 그렇죠. 이렇게 예측 가능성은 어느 정도 높여놓은 다음에 공식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어제 그 긴급 기자회견이 딱 10분 전에 공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생방송하다가 갑자기 보고 뭐지 이거 깜짝 놀래갖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청와대도 몰랐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에 모르고 우리 뭐 알려진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제가 그것도 사이드 취재를 했는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 측에서 좀 화가 났어요. 강유정 대변인이 청와대 기자들한테 알지 못한 일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홍익표 수석이 새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기자실을 돌면서
연락은 받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기자들 사이에서는 마사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연락을 받았다는 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그렇죠. 연락을 받았다는 받았다. 거죠. 네. 그러니까 긴급 기자회견 한다는 연락을 그건 아니에요. 받은 건 예,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좀 문제 제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시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음. 합당을 완료해서 네. 그 후보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 거쳐서 후보까지 뽑는데 이게 가능한 스케줄이냐라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시기는 왜 하필 어제냐. 그러니까 예. 이게 코스피 5천 돌파하고 예. 신년 기자회견 정말 잘 예. 끝났고 네. 그 전날 한덕수 중형 선거돼서 뭐 이렇게 제가 어제 오후에 당 대표 비서실장 하는 한민수 의원을 만나게 돼서 그 똑같은 취지로 질문을 했어요. 왜 하필 오늘이냐. 네. 아니 좀 축제를 즐기게 놔두면 안 되냐 이게 하루나 이틀이라도 네. 이거 이제 어제 그게 없어서 완전 축제 분위기가 그렇죠. 예. 이렇게 적어도 예. 며칠 동안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왜 하필 오늘이냐 예. 이제 예. 어제 오후에 그 질문을 했는데 예. 그 의문은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아니 이번 주 일요일쯤 해도 되지 않나? 일요일쯤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런 그 그 얘기가 발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복잡한 문제예요. 더 사실은 저도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측을 나중에 대선 때 하나, 총선 때 하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은 어쨌든 같이 치러야 되는 거고 같이 치렀었고 네. 총선 때도 이제 조국 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례이기 때문에 어디 네. 지역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지 이제 그냥 독자적으로 나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아마 뭐 조국 혁신당에서 뭐 합당을 제안할 수는 있는데 네. 지방선거는 예전에 2014년에 아마 김한길 안철수 그때 합당할 때도 논란이 굉장히 커진 게 뭐냐면 이게 지방선거는 주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광역은 모르겠지만 기초 뭐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하면 수천 명이거든요. 네. 이게 조율이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이미 우리 민주당은 이미 이제 그 공천 서류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역구 뭐 물론 확정 안 된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뭐 시도연들 나오는 분이 많이 있나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거를 뭐 땡큐죠. 왜냐하면 네. 조국 대표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유력한 주자인데 뭐 광역이 됐든 보궐이 됐든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경쟁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합당에서 가면 조국 장관은 어쨌든 뭐 보궐이 제가 보기엔 보궐인데 보궐 어디든 받으면 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지지율도 별로 안 좋고 그쵸.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도 많지 않고. 근데 이걸 만약에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만약에 합당 지진해서 이걸 한다? 당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올 사람들 많고 주자들 많은데 근데 합당이라는 거는 큰 데가 합치고 적은 데가 합치든 간에 네. 지분이 형식적으로는 말로는 그래요. 5대 5다. 네. 그렇게 안 하면 이쪽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안 돼요. 근데 숫자는 여기가 한 95%고 여기는 네. 4~5%인데 네. 말로는 항상 5대 5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거 조율을 해요? 조율이 예. 조율이 안 돼. 혹시 여기 당사자 당사자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고차원 방식인데 예전에는 민주당이 항상 뭐 진보당이나 뭐 정의당하고 예. 이런 문제 항상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선거라는 건 항상 대통령 지지율로 가는 거라 지금 조국 혁신당이 뭐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마땅하게 막 이렇게 부각되는 주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복잡한 폭탄을 왜 지금 터뜨렸을까?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선거를 지휘하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기는 대승 전략을 쓰고 싶잖아요. 그렇게 네. 해야 이제 본인의 이 무게감도 좀 달라지고 또 통합의 리더십도 생기고 뭐 이러고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어서 그렇죠. 호남에서 승패가 갈리면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방선거 호남 전략의 일환 아니야라는 생각도 있고 또 큰 틀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조국 대표 재보선 전략 공천 하나 하면 되는데
다음 총선 때 합치려면 그때는 우리가 피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싸다. M&A의 적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민주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은 이제 그런 표현도 쓰시는데 조금 반론을 제기해 보면 호남은 사실은 뭐 조국당하고 경쟁을 저는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필요한 경쟁이다. 왜 그러냐면 어디든지 간에 대구도 그렇고 한 당이 계속 하게 되면요. 물론 네. 이제 무소속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부패 가능성이 많아요. 경쟁하는 게 좋거든요. 난 호남에서 경쟁은 피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어쨌든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도 선택지가 있는 게 좋아요. 조국당 지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분들은 더 잘하려고 해요. 중앙당에 뭐 줄 설려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잘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 승패는 제가 보기에 서울, 부산, 그다음에 충청권, 네. 여기가 제가 중부권이 승부처지. 호남에서 몇 석 뺏길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졌냐 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산, 예. 서울, 예. 그다음에 뭐 대전, 충청 이권이 핵심 어찌 보면 이제 전략지구인데 네. 그런 데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이 통합이 어떻게 그림표가 그려지십니까? 아니, 정치 일단 오래 하셨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네. 어제 9시에 개장하고 10시 전까지 5천을 뚫어서 네. 이야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오늘이나 내일 뭐 어. 이번 주 안으로 한국권에서 한번 가시겠는데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됐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네. 와야 이거 네. 아니 주요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제일 먼저 달성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5천. 46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46년 만에. 이걸 그리고 집권해서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7개월 조기 만에. 달성한 거라 예. 이게 이제 저도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데 네. 이제 10시에 그 긴급 기자회견을 보고 멍해져 갖고 했는데 예. 저는 전체적인 그 선거판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냐 이거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세요. 네. 보수 결집이 일어난다. 아니 그리고 음. 이게 보면 정치권의 이른바 이념 스펙트럼에 스펙트럼. 있어서 좀 뭐 보면 이슈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이 뭐 훨씬 왼쪽을 딱 지켜주면서 네. 민주당이 거기보다는 오른쪽부터 해서 중도로 쫙 뻗어 나가 있는 네. 스펙트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합쳤을 때 그러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두 당의 포션이 플러스했을 때 적어도 같거나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 왼쪽을 지키고 있던 조국 혁신당의 색깔이 민주당에 더 칠해지면서 이 오른쪽으로 가 있던 민주당의 포션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긴밀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여론조사도 좀 네. 돌려보고 그리고 지역별로 상황도 점검해보고 그리고 큰 틀에서 그럼 인적 구성은 어떻게 가능한지 뭐 이런 것도 검토해보고 그리고 빌드업 과정이 있었어야 됐다. 이를테면은 뭐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뭐 어딜 같이 가서 무슨 메시지를 네. 낸다거나 아니, 뭐 그러니까. 술이라도 마신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뭔가, 밥이라도 네. 먹는다거나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입장이요. 우리는 좀 뭐가 뭐 이런 이제 서로 함께하는 어떤 빌드업 과정이 있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당 합칠 것 같은데 이런 언론의 그럼요. 분석 기사도 네. 막 나오고 그러다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합칩니다. 이러면 괜찮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너무 결혼할 거야. 너무 전격적이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난번 대선 때 같이 했잖아요. 예. 총선 때도 그렇고 그럼 이제 뭐 정책 연대든 선거 네. 연대든 뭔가 그런 이렇게 틀을 만들고 예. 거기서 우리가 뭐 함께 하다가 예.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이럴 바이지 말고는 뭐 그냥 합쳐서 합시다 뭐 이렇게 네. 하면 되는데 네. 그 준비 과정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약간 뜬금없는 거죠. 자, 지금 들어오는 화면은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열리는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간 라이브 장면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이해훈 후보자가 자리에 착석하고요. 선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 뭐 이런 거 있겠죠. 자료 이어지겠죠. 내놔라 어째라 예. 뭐 얘기하고 이미자 위원장
잠깐 보였고요. 지금 이혜훈 후보자 문제도 사실 우리가 집중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함께 화면 보면서 모두 발언 시작하는데요.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의 분석 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로 상당히 좀 술렁이게 됐어요. 이게 상당히 술렁이게 됐고 이 파장이 특히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큰 쟁점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청래 대표 사퇴 아까 저희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까지 갈지 아니면은 그 조기에 무마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인이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실 것 제가 같아요. 지금 요즘 당무에 뭐 관여는 안 하고 있어서 주로 용인에 가 지금 계시죠. 주로 이제 지역에서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당인은 맞다니까요. 나중에 네. 뭐 우리가 지금 1인 1표도 그렇고 음. 두 번 겪는 거잖아요. 네. 옳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게 정치의 본령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민주화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지배구조 개혁해야 돼,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당내 지금 최고위원들도 반발하고 있고 당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아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최고위원회 논의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처럼 그럼 토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안 거칠 네. 수가 없어요. 또 정청래 대표 하겠다고 했는데 네. 아마 이제 다 얘기 나올 거 아니야. 아 왜 이제 와서 이걸 하는 거야? 진작에 해야지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미리 하고 해야지 왜 이게 한 다음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들러리야 이렇게 나올 맞아요. 거니까 그 부분 설명을 잘 네. 솔직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진관 판사의 선고 이후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동접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 합당 얘기가 나오면서 예, 진보 유튜브 다시 또 안 네. 보시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참 요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제가- 참 너무 힘들다. 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축제를 적어도 그러니까, 며칠은 즐겼어야 즐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의 네. 그 선고문에 대해서도 얼마나 네. 분석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리고 오찬도 코스피도 그렇고. 그렇고 그러니까요. 뭐 이제 이번 주는 이걸로 가고 왜? 그 다음 주 정도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요.